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네, 대선 후보 부부에 대한 통신 조회가 이루어지는 이제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역을 보면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도 전인 4월 6일에 관악경찰서 그리고 5월 28일에 중앙지검에서 통신 조회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수처, 검찰, 경찰 모두 합심해서 야권 후보 사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네. 여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통신 조회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저희 막 대장동 찾아보고. 게이트 관련자인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지금 그러니까 형사사법 정보 그러면 시스템도 안 유동규 되고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문제가 했어요? 되면 저희가 이제 막 찾아봅니다. 수기로. 예, 막 유동규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수처가 해야 될 건 대장동 수사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는 그냥 뒷전으로 하고 저희가 관할이 고발 없습니다. 사주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은 사실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제보 사주가 있습니다. 아까 제보 사주 관련해서도 통신 조회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이것보다 없고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고발 사주는 지금 한 100건이 넘을 것 같은데 최소한. 뭐 사건마다 국민의힘 의원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84명 포함해서 네. 제보 사주 몇 건 했는지 아마 그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제보 사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도 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 저희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처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잘못한 게 없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잘못한 게 저희가 없어요? 한 그 가입자 정보조회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게 제공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적법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그래도 한다는 적법하지만 잠시만요. 범위가 좀 너무 일단 넓지 않았냐. 제 하는 질문에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네네. 예, 답변 네. 추가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면 법에 어긋난 점은 없지만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도 저희를 예 앞으로도 이러한 그 뭐 정치인이 관련된 수사는 이렇게 막 8, 90명 그렇게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서 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한번 다음 아니고요. PPT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까지 나온 그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조회입니다. 공수처만 지금 추려봤는데요. 84명에 대해서 88회 조회를 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물어볼 텐데 뭐 시간이 부족하면 좀 다음 보충 질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통신 조회를 이제 하게 된 대상을 구한 것이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과 통화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루트 맞습니까? 그 뭐 대상이 된 사람은. 문자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사찰과 적법한 조회의 차이는 이거예요. 필요성, 상당성이 있으면 그건 적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면 그거는 사찰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처장님 스스로도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83조 3항이 이게 필요성입니다.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성이에요. 수사를 위한 아니면 수사를 위한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요청 사유, 이것은 사망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청 사유입니다.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아까부터 얘기하시는데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인 저를 통신조회한 처장님과 저와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은 제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는 제가 SK텔레콤 가입자인지 KT 가입자인지 알뜰폰 가입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은 이 상대방, 이 통화한 상대방과 연관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필요성, 수사를 위한 필요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필요성 범위 내면 이거는 적법한 통신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이것은 사찰,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웅 의원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지금 범죄 사실을 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 상에 지금 범행 일시는 4월 7일까지죠. 작년 4월 7일까지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예, 작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제 추측으로는 김웅 의원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이 아니라 아마 김웅 의원에 대한 별도로 통신영장 집행했죠. 통신영장 받아서 집행했죠.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김웅 의원실에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포렌식해서는 몇 개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지 그러면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통신 내역은 그러면 이거는 뭐 해당 통신사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했을 텐데 통신 내역은 1년만 보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아마 일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일정 기간이에요. 네. 그럼 보세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신 조회를 당한 것이 2021년 올해 10월입니다. 그러면 김웅 의원에 대한 어떠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던 거는 결국은 작년 10월부터 올 10월 김웅 의원에 대한 만약 9월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 이거밖에 안 나와요. 통신내역 조회는. 그럼 바꿔 말한다고 하면 아까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범죄 일시가 4월 7일입니다.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이 만약에 그리고 국민의힘 고발 시점을 보더라도 작년 8월이에요. 바꿔 말하면 통신 내역, 통신 영장에 따라서 수집한 이 통신 내역은 이미 범행 시점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셔야 돼요. 공수처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도대체 김웅 의원이나 정정식 의원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통신조회를 했는지를 밝히셔야 돼요. 이미 작년 이 압수수색 영장상의 이 범죄 시점과는 이미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 그 범죄 사실의 전후 시점 여기에 대해서만 통신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직권남용에 대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저는 넘어섰다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야당 사찰, 정치인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예. 그 이용자와의 연관성 38조 사항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해당 그 피의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으면 이용자와의 연관성은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과 관련해서 필요한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판단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당부는 나중에 뭐 객관적으로 따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 아닌 것이 사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찰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대법원 판결 나온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그거를 좀 예. 그러면 정점식 의원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한 사람을 내역을 통신조회 했는지 그거를 밝혀주시면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그거를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저희가 수사 중인데요. 수사 중에 그 정보를 공개를 하고 어떤 그거는 사실은 좀 그럼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저희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외부 전문가 또 이렇게 판단도 받아보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입자 정보 조회는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적절하지 못했다, 범위가 좀 너무 넓지 않았나 이렇게 되더라도 그게 사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찰이 아닌 것이 어떻게 사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자, 것입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